근데 이 차에는 뭐가 있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일단 이 볼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실제로 안전하기도 하죠. 심리적 안정감과 볼보 XC90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적인 이미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 타면은 가족적인 아빠, 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이미지가 진짜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볼보는 무던해서 시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행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죠. 그게 장점이야, 패밀리카는. 볼보 XC90, 90보다는 90이 더 입에 잘 붙네요. 볼보 XC90, G90, 520. 근데 M5는 M5라고 안 하네. 볼보 XC40, 볼보 EX30. XC9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는 영종도까지 가는 코스인데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볼보 XC90은 또 페이스리프트인 거야? 두 번째 페이스래요. 뭐 이런저런 새로운 스펙들이 많이 들어가고 뒷모습은 똑같아요.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래서 이 차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뒷모습이 앞을 보면 완전 새로운 느낌인데 뒤를 보면 신차 느낌이 안 나죠. 풀 모델 체인지를 왜 안 했을까? 왜 또 페이스리프트일까? 또 물어봤거든요. 왜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걸까? 원래 2025년 전기차로 아예 바꾸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캐즘, EV 수요가 느려서 XC90 지금 인기 지금도 좋잖아요. 이걸 유지하려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연장 생명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스펙을 보면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사륜구동이고 연료 탱크는 71L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 볼보는 4기통이죠. 엔진 출력은 모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네요. 10kW, 14마력 정도 되는 거고. 와, 4기통 엔진으로 300마력은 그래도 많이 뽑아내는 거죠. 보통 펠리세이드나 뭐 폭스바겐 아틀라스 이런 거 보면은 200마력대 중후반이니까요. 엔진 최대 토크가 42.8kg 폴스미터고 2100rpm부터 나옵니다. 모터가 4.1kg 폴스미터, 2250rpm. 그러니까 2000rpm 넘어서자마자 둘 다 왕창 나오는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앞에 WC 분 썼네요. 와, 근데 뒤가 인테그랄 링크 리프 스프링. 이거는 타보면서 또 느껴보도록 하겠고요. 연비가 공인연비가 복합 9.5예요 가격은 8,820만원. 볼보 당연히 할인 없겠죠. 가속이 생각보다 준수하네요. 6.8초네요 와. 자, 그래서 과연 이 볼보가 제대로 타보면 어떤 느낌일지. 티맵이 계기판에 아예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 전기차가 아예 없을 때는 자동차 모델 체인지 주기의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브랜드마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8년마다 하고 어떤 브랜드는 7년마다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딱 시간 되면 페이스리프트하고 풀 모델 체인지하고 페이스리프트하고 풀 모델 체인지하고 그러면은 경쟁사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도 참 보기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전동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지금 이 볼보 XC90 같은 현상이 생긴 거죠. 페페리가 생겼죠. 페페리. 원래 페페리는 없었죠. 페페리카나 치킨 없잖아요. 페리카나잖아. 그러니까 페리만 있었는데 페페리가 생겼어요. 볼보 XC90은 풀 모델 체인지 할 때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페페리를 해줘도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페페리로 인한 부분에 티가 나긴 합니다. 뭐냐? 사실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요런 부분들 디자인도 이 화면을 아무리 키웠다고는 하지만 딱 보면 이 보이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옛날 레이아웃입니다. 도어 트림을 봐도 좀 약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위칙, 차량용 살균소독 티슈, 볼보 타시는 분들 이거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왜냐면 애기 키울 때 볼보 XC90 많이 쓰는데 차 안에 있는 애기가 만지는 거 유해균 되게 많거든요. 거기를 이제 애기 타기 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차 안에 이렇게 뒀을 때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요즘 여러분 위칙이 대박이죠, 브랜드. 그래서 어쨌든 차를 탔을 때는 저는 대리운전이나 발레 파킹 맡기면 이렇게 손 닿는데 한 번씩 닦아줍니다. 그럼 가죽 핸들은 또 뭘로 닦냐? 요 위치 가죽 케어 티슈로 닦습니다. 요거 이제 가죽 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장의 티슈로 세정이랑 보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죽은 가죽 티슈로 닦아주고 금세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포켓 스프레이. 요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뿌려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포켓 스프레이입니다. 지금 다 말랐죠? 그러면 뽀송뽀송해집니다. 여기 요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트리컴퓨터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속도로 올라와서 반자율 주행을 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충전되는 표시가 저렇게 조그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B6 하이브리드고요. 요거 위에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T8 에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B6 지금 타고 있는 모델 울트라 모델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형에 비해서 페페리가 페리보다 뭐가 더 나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467만원 올랐고요. 연비가 어느 정도 티가 나게 좋아졌어요. 0.4km/L 더 좋아졌고요. 엔진 출력은 똑같아요. 300마력. 그리고 쉐드 토크도 똑같습니다. 42.8kg/m. 무게는 20kg 줄었고요. 제로백도 똑같아요. 6.7초. 복합 연비는 9.5km/L로 0.4나 좋아졌습니다. 와, 연비 17.2까지 올라가네. 정속 주행하면 와, 연비 잘 나온다. 이 4기통 엔진이요, 결국은 느껴지거든요. 4기통 엔진이 안 느껴질 수는 없어요. 타보면 4기통 엔진 느껴져요. 언제 느껴지냐. 자, 연비 중에 이제 그만할게요. 가속을 해보면 오, 가속 성능도 좋은데? 참고로 이 차가 2.2톤입니다 2.2톤 2.2톤짜리 차를 4기통으로 끌면서 300마력을 내버리니까 엔진만으로 주행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다만 6기통이 300마력을 낼 때는 우아하게 내고 4기통이 300마력을 낼 때는 힘겹게 내죠. 그래서 방음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방음 좋습니다. 지금 MVH 좋아요. 타이어 로드 노이즈도 덜 들어오고 풍절음도 SUV 치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힘을 지었을 때 그때 4기통이 딱 티가 나. 아무리 모터가 도와준다 해도 요럴 때 이제 4기통 느낌이 나죠. 그래서 볼보는 4기통을 고집하게 되면서 1억 중후반 차를 팔기가 힘들어졌죠. 방금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미션이 한번 굼뜨게 움직였거든요. 미션은 엔진을 완벽하게 보조하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 한 번 더 엑셀을 밟아보면, 그런데 제네시스 GV80 2.5도 4기통이죠. 제네시스 GV80은 가상 엔진음을 굉장히 많이 때려 넣어서 그 4기통을 숨겨주는데 볼보는 그게 없죠. 요때 이제 4기통 엔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볼보 XC90은 진짜 이 차의 주행 감성을 느낀다거나 퍼포먼스적인 느낌을 원하는 사람이 사면은 사실 아쉬울 확률이 큽니다. 차가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차에 달리는 감성 자체가 타사 브랜드 대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차에는 뭐가 있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일단 이 볼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실제로 안전하기도 하죠. 심리적 안정감과 볼보 XC90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적인 이미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 타면은 가족적인 아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이미지가 진짜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 XC90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앞모습도 너무 예쁘게 바뀌어서 당분간 아무리 구형 셰시에 이런 4기통 엔진을 얹고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볼보의 인기, 이 XC90의 인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차값이 볼보도 스스로 아는 것 같아. 4기통에 한계는 있다. X5 40i처럼 1억 2, 3천만원 못 받는다.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 넣고 9,900만원에 오디오 싹 다 넣고 풀옵션으로 다 넣고 9,900만원에 할인 없이 팔자. 할인이 없으니까 또 이미지도 좋아지지. 브랜드 이미지도. 이런저런 걸 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SUV지 않을까. 특히 모르겠어요. 에어 서스펜션 없는 차를 제가 타보진 않아서 에어 서스펜션 없는 모델은 승차감이 얘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고속 주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편하네요. 연비는 11.3으로 떨어졌네요. 밟으면 연비가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해보면 이 차의 높이와 덩치치고는 그래도 핸들링이 꽤 예민합니다. 스티어링 휠 직결감이 좋아요. 보통 이 급의 SUV들이 스티어링 휠 급 조작을 하게 됐을 때 차가 바퀴만 움직이고 차는 그냥 위에서 비계살 잔뜩 껴있어가지고 위에서 둔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많은데, 이 볼보 XC90은 스티어링 휠 직결감을 그래도 꽤 좋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플랫폼 자체 처음에 풀 모델 체인지 할 때 기본기를 정말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어차피 이번 페리로 꽤 오래 가야 될 텐데 뒷모습도 이번에 바꿔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봐도 디자인 잘 됐네. 예쁘다. 뭔가 오리궁뎅이 같기도 하고. 가속을 한번 해보면 고속 안정감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10km/h 정속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110km/h 고속도로 주행이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볼보는 무던해서 시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행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죠. 그게 장점이야 패밀리카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이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으로 고속 주행했을 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서울 부산 평균 연비 12.7 나왔습니다. 100으로 달리면 연비 잘 나옵니다. 110으로 달리는 순간 확 떨어지거든요. 110으로 그냥 목적지까지 지금 계속 고속도로인데 한번 달려볼게요. 연비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흠잡고 싶어서 흠잡자면 계기판 위에 요런 환풍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사 보이는 거? 굳이 흠잡자면 굳이. 자 110km로만 연비 잘 나오네. 110km로만 달려도 14km 괜찮은데? 시내로 들어와서 또 타보고 있습니다. 방지턱. 에어서스다운 어떤 기분 좋음은 없고 그냥 정석대로 넘네. 그냥 정석이야. 조금 빨리 넘어볼게요. 빨리 넘어도 천천히. 그냥 뭐랄까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기분 좋음은 없어. 하지만 정석대로 잘 넘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기분 좋음보다는 노면을 그냥 깔끔하게 정석대로 노면 충격을 없애주는 그런 모범생 같은 느낌이네요. 벤츠 에어 서스펜션이 막 예를 들면 막 예체능이나 운동을 잘하는 느낌이라면 얘의 에어 서스펜션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운동 잘하고 골 넣고 막 노래 잘하고 이러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 감동은 안 오잖아. 공부 잘하는 거는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 뿐이지 막 감동이 오진 않거든요. 서울대 막 1등 입학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공부 잘하는 1등급 학생의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흰색 말고 약간 버건디 색깔의 XC90이 서 있는데요. 오늘 이 XC90을 타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덜하다. 하지만 승차감이 나쁘진 않다. 그리고 4기통의 느낌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앞모습 예쁘다. 이게 보면 이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밝은 브라이트 팩이 있고 저런 디테일들이 어두운 다크 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됐는데요. 우선 4기통 치고도 이 주행 감성이 엔진 출력이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 GV80 구매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GV80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얘가 승차감이 진짜 에어서스 같은 아예 낭창낭창함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확실한 건 GV80보다 승차감이 확실히 좋거든요. 와 에어 서스펜션의 W15. 그런데 애초에 6기통 차량인 Q7이나 Q8, BMW X5, GL240과는 비교하면은 이 4기통의 감성이 아쉽죠. 아마도 GV80 2.5 가솔린을 사시려는 분들의 수요를 좀 상당수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열 공간이 반듯하게 넓기 때문에 통풍이 없구나. 좀 아쉽네 2열에. 여기서 느껴지는 이런 가죽 질감이나 이런 재질감에서 오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리클라이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시트가 또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걸 빼면 리클라이닝이 좀 더 될까요? 한번 볼게요. 요걸 빼도 리클라이닝이 여기서 더 되진 않습니다. 자 3열 시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3열 시트 한번 볼게요. 3열 시트 뒤로도 공간이 꽤 있네요. 이건 다행이다. 3열 시트 만든다고 해서 여기를 희생하면 안 되죠. 3열 시트를 접으려면 또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접히고, 시트 자체는 3열 시트 치고는 등받이가 굉장히 크고 편하게 생겼는데 다리 공간이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SUV들의 3열 시트 중에서는 가장 편해 보이긴 합니다. 짐 싣기 편하게 여기 에어서스 조절하는 게 있고요. 3열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다 접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아예 완벽한 평면이죠.
차박하기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전에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바뀐 걸 자세히 보면 사실 뭐 옆모습이나 뒷모습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앞모습이 그 EX90의 느낌이 확 나서 앞모습이 일단 너무 예뻐졌습니다. 진짜 길에서 많이 보긴 했죠. 지금까지 정말 10년 가까이 고생한 볼보의 얼굴, 그리고 앞으로의 볼보의 얼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에서 볼 법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새로운 느낌의 캐릭터가 기존에는 아예 없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요 사선을 발전시켜서 요 디자인으로 완성한 거겠죠. 그래서 요것만 살짝 두껍습니다. 요거 변한 게 진짜 없어. 앞모습밖에 없어.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 이미 차 안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다고 보면 돼요. 바울스엠 윌킨스 BMW 7 시리즈에서도 이 오디오를 쓰는데 굉장히 청아한 게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18km가 전부 다 이제 막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을 때의 연비도 알아봤으니까 나쁠 때의 연비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타면 탈수록 GV80 살려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자, 연비를 또 재설정해서 진짜 이렇게 막힐 때는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완성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인류의 모든 엔진은 4기통 2.0밖에 안 남아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볼보는 그걸 미리 본 거죠. 생각해보면 모터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엔진은 커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F1도 이제 2026년부터 엔진 반 모터 반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 딸이 이제 첫 차 살 때쯤 되면은 엔진이 더 큰 차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전기차도 많아지겠지만 내연기관 차들은 전부 다 엔진 반 모터 반일 것 같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4기통 2000cc가 전체 엔진의 90% 이상일 것 같아요. 95% 이상. 6기통 3000cc는 거의 한 전체 엔진의 3, 4%? 8기통 4000cc 엔진은 전체 엔진의 0.5%? 12기통 엔진은 박물관. 자, 이제 연비가 7km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예 막히는 길을 계속 가니까 연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꽤 잘하는데 정차했을 때 꼭 이걸 다시 눌러줘야만 출발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냥 다 자동으로 하죠. 승차감도 좋아요.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의 감동은 없어요. 이 차를 타보니까 에어 서스펜션 없는 B8 마일드 하이브리드 8,800만원짜리 차를 타보고 싶습니다. 과연 걔의 승차감이 어떨지. 지금 얘는 에어 서스의 감동이 없을 뿐이지 승차감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리프 스프링 달려있는 일반 모델의 승차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시승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왕 어쨌든 이 차를 산다면 8,800짜리 에어 서스 없는 것보다 에어 서스 있는 울트라 9,900만원짜리 이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볼보는 차에다가 1억 이상 안 쓰면서 그래도 볼보의 플래그십 SUV를 탈 수 있는 안전 확보된 에어 서스펜션 있는 요 모델. 오디오 괜찮고 이번에 인터페이스 새롭게 잘 바뀌었고 요 9,900만원짜리 울트라 흰색 베이지 시트 요게 정답이지 않을까.